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투표자가 약 한 4천만 명 내외가 되므로 좀처럼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덩치가 크니까 저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그렇게 이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에 다가갈수록 그 변수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이 후보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후보가 결국 투표일에도 승자로 나타난 예가 과거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요사 여론조사에서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흔히 전국 지표조사라고 불립니다. MBS라고 불리는데요. 4개 여론조사가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4개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인데 과거에 이 조사는 보면은 항상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에 비해서 불리하게 잡히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전주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35대 35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40%, 이재명 31%로 그 격차가 9%로 벌어졌습니다. 이 일주 전에는 동률이었는데 한 주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1%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8%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네요. 윤석열 후보는 전주보다도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고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만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대, 50대는 접전 양상이고 광주, 전라도, 강원,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응답자의 79%는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변화의 소지가 아주 좁다는 거겠죠. 대선 전망에서도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48%가 윤석열, 이재명 32%. 그 차이는 무려 16%포인트나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은 국정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당 후보 지지냐로 물었더니 정권 교체 50%,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 찍어야 된다가 38%, 그 차이는 1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또 요사이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던 이른바 단일화,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한번 짚어보았더니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59%, 안철수 24%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죠.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물으면은 윤석열 43, 안철수 36으로 이 또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이건 도박판이지, 이건 정치에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 조사는 14, 15, 16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했으며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 응답률은 20.3%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화 면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대로 간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더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조사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러나 아까 전제를 했지만은 이 MBS 조사의 이 변화폭이 너무 큽니다. 다른 조사가 또 나와 봐야 그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말에 고민이 깊어진 사람은 안철수 후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고가 연달아 나는 바람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가 아주 여론의 역풍이 거셉니다. 그걸 찬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유세 버스 사고가 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 운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오기로 하는 거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만은 과연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하듯이 단판에 의해서 신속한 단일화를 이룰 것이냐, 그 주말에 고민을 하고 사자 토론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은 현재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거두고 두 사람이 만나서 공동 정책 합의문을 발표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정부, 뭐 총리는 누가 한다, 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거 들어갔다가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일화를 안 할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이기고, 단일화를 하면은 크게 이긴다. 그 분기점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찬스이기도 하고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지 그 책임은 안철수 후보가 지게 될 것이고 국민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